또 다른 여론조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보통 이제 모두 발언하잖아요. 이재명, 박홍근, 정청래 이렇게 이제 모두 발언해요. 끝내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작심하고 마이크 다시 잡아요. 그때 한 말이에요. 얼마든지 털어봐라.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는 안 된다. 격노한 느낌? 완전 빡친 느낌? 작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이 워딩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언론에서 이재명 집에 돈이 있었다고 하지 뭐 김만배도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막 하면 나오면 불안하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리더가 이렇게 세게 발언해 줄 때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최근에 보면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풀이 죽어 있거나 말라 있는 느낌이거나 마음고생 많이 한 느낌이 보이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재명을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언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게 되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얼마든지 털어봐라.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의 어떤 행태가 좀 가소로워 보이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장 없이도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수차례에 걸쳐서 계좌 추적과 조회를 몇 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수사를 해봤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재명 쪽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단돈 1원이라도 있었다면 진작에 그걸 증거로 잡아서 기소장이든 영장 청구서든 어디든 그 증거 제시를 했겠죠. 몇 월 맨날 몇 시에 얼마가 입금이 됐다, 전달됐다. 그래서 그게 뇌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몇 년째 지금 수사를 하는데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자신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나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이상 그 수사를 해봤자 나올 게 없다는 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네. 수차례 검찰이 저와 저의 가족의 계좌를 확인했다. 이제 와서 그 현찰이 있었을 때 그 돈이 대장동이 내서 나온 돈이 아닌가 의심한다는 언론 플레이를 해버리고 그걸 그대로 받았으면 KBS. 진짜 분노스러울 것 같고요.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같이 조용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건 만구의 진리예요. 확실한 증거 갖고 있으면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할 필요가 없어. 네. 피의사실 공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범죄 행위인데 왜 언론 플레이를 하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검찰이 지금 정치 쇼하고 있다는, 정치 보복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반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다 지금 법무부하고 그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 이후에 나오는 받아쓰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똥파리나 일베 이런 쪽에서는 이전에 이재명 의원의 뭐 트위터 같은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빗댔는데 현금 보유라는 게 누가 뇌물로 현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계좌에다 입금을 합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얼마든지 털어보시라. 얼마든지 털어보시라.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우리 이제 신심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이재명이 절대 그랬을 리 없어. 이재명이 돈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왜 받았을까? 이재명 수사만 그렇게 봤습니까? 멀리 가면 노무현 대통령 수사, 조국 장관 수사, 김경순 특검이었고 그런 식으로 수사했던 그 소위 말하면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그런 식의 그 형평성이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정치 보복성 수사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대장동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때 여러분들은 노무현 대통령 안 보셨냐고 믿으시라고 이재명 대표가 얼마든지 털어보시라 이렇게 자신감 보였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이 그런 그 캠페인하고 있죠. 난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 여러분들 댓글창에 샵 하고요. 나는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라고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라는 말은 지금 민주당 사람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면 우리 정권 교체 못한다니까요. 죄가 있건 없건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는 그 위치에 와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는 것은 사실 그간의 수사로 드러났잖아요.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일 때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그분은 유명한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민주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은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다 같이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똥파리들이 그러겠죠. 나는 이재명 안 찍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저도 윤석열 안 찍었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대장동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게 정영학 녹취록 때문에 그래. 예. 정영학이가 녹취해놓은 것을 보고 검찰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수사했던 거예요. 정영학 녹취록이 정답이라고 보고 나머지 거짓말하는 김만배, 유동규, 뭐 남욱 이런 사람들을 구속해가지고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서 개발업자들한테 뇌물 받았다가 기장구 사건에 걸게 됐단 말이에요. 정영학 녹취록 한 번 더 볼게요. 이런 내용들에 보면은 여기 내용을 저렇게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김만배가 남욱이 나 김만배, 유동규가 주범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바뀌어요? 남욱이는 또 그런 거짓말까지 하죠. 김만배가 이재명한테 뭘 주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했다고 들었다. 전원. 아직까지는 김만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저 녹취록이나 메모가 2021년에 간 거기 때문에 제출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증언이 이렇게 바뀌기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영학이 그 녹취록과 메모를 하면서 이 돈 계산을 이 사람 면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막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딱 볼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재명 이름이 어디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28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한 아까 그 메모가 그거예요. 아까 보여주셨던 메모가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그게 428억을 유동규랑 김용이랑 전징상이랑 나누기로 했다는 건 골 때리는 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재명 측으로 넘어갈 돈이었는데 왜 또 김용하고 정진상이 또 나눕니까? 진짜로 넘어갈 돈이었다면.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김용하고 정진상을 구속할 명분으로 이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이재명 몫이었다면 왜 두 사람을 따로 나누냐고. 저는 저기에 등장하는 모든 숫자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박용수 특검한테는, 아니, 곽상도한테는 50억으로 딱 잘라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50억을 쏘는데 50억에서 세금을 제한 돈이 입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물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428억, 8억 4,700만 원,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저걸 뇌물 용도로 기획을 했다면 500억이면 500억, 300억이면 300억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뇌물로 전달할 건가를 기획을 하지 428억을 주자 이런 식으로 하는 범죄자들은 없어요. 그럼 부가세 포함인가 봐요. 적은 이거 없어서. 아니 그리고 이렇게 내밀한 뇌물을 주고 받는 데 있어서는 아까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뭐 현금 이야기도 그렇지만 자꾸 등장 인물이 많아지고 과정이 자꾸 늘어납니다. 아니 누가 현금을 몰래 입금하는데 뭐 비서도 시키고 기사도 시키고 누가 받네 사진을 찍어라 누가 이렇게 하냐고요. 진짜 자기하고 가까운 내 아들 딸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지 했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도 아니 428억을 왜 자꾸 김용하고 정진상까지 떼줘가면서 이재명한테 가야 됩니까? 그게 사람이 보는 눈이 많아지면 떼주는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등장인물을 여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진상도 들어와 김용도 들어와 이제는 사촌내 팔촌까지 다 들여보내야 되는 겁니다. 보람빛 내가 지금 좀 전에 보낸 거 저기 사진 파일만 좀 올려주세요. 여기에 보면 나와요. 제가 먼저 읽고 있을 테니까 화면 준비되는 대로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 너, 나, 유동규가 주범이야. 정영학이는 우리한테 합의한 것을 쓴 것뿐이 없어. 쓰고 넘겨주고. 응, 너하고 유동규하고 남욱이 주범이지. 새끼야. 네가 주범이지. 응? 그랬더니 뭐 하면 이런 내용 있잖아요. 저런 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이재명 측이 돈 받았다. 이재명도 아니야. 이런 짓거리는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지금 현재 남욱이는 디테일 담당 작가예요. 내가 요즘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욱이 왜 저럴까? 판사 가스라이팅이에요.
판사도 사람이고 언론을 보지 않습니까? 저 정도 디테일하면 분명히 받은 게 확실하다는 판사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 판사를 영향을 주려고 하는 행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번에 그 민주당 당사를 압수할 때 영장에 허위 사실이 들어 있었잖아. 정진상은 무슨 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다 같은 소리. 네. 그리고 무슨 CCTV가 뭐 없었다 같은 소리. 이거는 검찰이 실수를 떠나가지고 나는 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건에 나쁜 의도가 있어서 저런 식으로 뭔가 아니 가짜 사실을 집어넣는 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럼 영장으로서 효력을 못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고 그냥 구속시킨 거잖아요. 사실 검찰의 이건 뜻대로. 그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해야 된다는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죠. 검찰이 정상적인 그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법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 수능 볼 때 수능 출제위원들 한두 달 이렇게 가둬놓고 시험 문제 출제하잖아요. 판사들도 판결할 때 한두 달 좀 가둬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는 거 그러네, 보지 그러네. 못하게. 아니 더 골 때리는 건요. 나무기 이 자식 거짓말인데요. 그때는 이재명이 대선에 이길까봐 그랬다 그랬잖아. 저 아까 좀 전에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저런 대화들은 그러면 이재명이 대선에 이길 걸 계산하고 미리 지들끼리 짜고 녹취록 만든 거야? 그렇잖아. 논리대로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면 이게 뭐 물론 김만배가 이제 뭐 저 천화동에 1, 2호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서로를 약간 속이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자기들끼리 편안한 자리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녹취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훗날 이재명이 대선에 이길 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재명한테 돈 준 거를 숨기고 녹취를 하나 만들자. 그럼 정영학이 김만배한테 미리 말하고 이거 녹취되고 있어라고 말하고 미리 만들었단 말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김만배가 처벌받으면 안 되죠. 그 정도로 그 정치적 예지력이 있었다면은 이재명한테도 줬겠지만 당연히 윤석열한테도 줬을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그러면 지금 왜 처벌을 받아? 윤석열하고는 더 친한데.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걸 저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돈 받을 이유가 당시에 없었다니까요. 10년 넘게 안 받던 돈을 갑자기 경선에 돌입해가지고 돈 가져와 이런 뭐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사업이 이득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그 부동산 불경기였던 시절에 시작된 사업인데 내가 이재명 쪽에다가 유동규하고 정진상하고 김용을 통해서 한 120억씩 해서 240억 줄게. 이게 가능한 약정이냐고 이게. 아직도 그 김만배 말이 정답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건 내 몫이야. 내 건데 왜 니들끼리 거기다가 지금 숟가락 얹고 지랄이세요? 딱 거기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뭐 지금 남욱이나 유동규가 하는 말로 보면 말은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푸나님한테 내년 이맘때쯤에 200억 드리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잖아요. 주고 안 주고는 모르겠고. 약속만으로 막 구속시켜. 예. 자, 망신주기용 정치 탄압쇼라는 게 맞는 얘기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그럼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에 떠들어봐야 언론들이 이재명 죄 있는 것처럼 막 검찰발 뉴스 내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것을 이 여론조사를 한 주체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구적인 여론조사가 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공정. 우리가 오죽했으면 얘네들 여론조사 불공정이라고 했어. 국민 절반은 정진상 구속은 정치적 수사다. 이재명 검찰 조작 발언에 공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프로 보면 혹시 답이 나옵니다. 정진상 구속이 검찰의 조작이라는 이재명의 발언 공감 52.5. 이야. 공감하지 않아 39.2. 한 3% 정도 차이 나죠. 이것도 예전에 몇 주 전보다 훨씬 발전한 거예요. 네. 몇 주 전에는 50대 50이었어요. 느낌적으로. 서로 비슷했다고. 근데 15% 차이가 나죠, 지금. 어디서 한 여론조사다? 공정. 여론조사 불공정에서 한 여론조사. 다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진상 구속 수사가 어떤 의미냐?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다 52.9. 그 비슷하죠. 부패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다 40.0. 이것도 12% 차이가 납니다. 13% 12% 정도 차이.
어디서 한 여론조사다? 여론조사 불공정. 여론조사 불공정.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하고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해도 국민들은 점점점점 윤석열 제가 무능해가지고 이재명이나 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윤석열이 못하고 있다던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로 돌아서는 상황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만드는 거잖아요. 과거의 검찰은 정치 탄압을 위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야당 3명, 여당 1명 이 정도 비율을 맞춰가지고 뭔가 공정한 척 우리는 진짜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기 편 희생양 하나를 골라가지고 같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해도 너무 하는 거죠. 최근에 그 장모 그 무혐의 무혐의 처리한 것도 그렇고 지금 그 김은혜 그 선거법 위반 사건도 그냥 없던 일로 이렇게 덮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해도 너무 하는구나. 어떻게 눈치라는 걸 진짜 1도 안 보느냐. 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죠. 내가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지금 뉴스 지면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들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그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이 헤쳐먹는 놈들인데 어떻게 한쪽 편에서만 헤쳐먹을 수 있냐.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여론조사가 또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한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 참여하신 7분 외울 수 있는 분. 자, 김용민, 안민석, 강민정, 민영배, 유정주, 양이원영. 한 명 더 누구더라? 민영배. 이야기했거든요. BTS였다면 유였을 텐데. 자, 어쨌건 댓글창에 써주세요. 우리 많은 황운하. 댓글창 있잖아. 황운하. 황운하. 황운하 의원 좀 더 노력하셔야겠어요. 자, 현역 국회의원의 정권 퇴진 집회 참여에 대해서 매우 공감한다 53.2, 공감하지 않는다 40.1. 어느 여론조사에 이렇게 나왔다고? 여론조사 불공정. 이제 우리나라 공정하네요. 여론조사 중에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여론조사로 폐악질했던, 만약에 정말로 공정하게 여론조사했으면 더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윤석열 퇴진, 탄핵에 대해서 공감하냐 안 하냐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53% 정도 나왔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MBC 뉴스의 시청률이 오른 것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러니까 공정한 뉴스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도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MBC를 봅시다. 다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시작.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마찬가지 리신까지만. 아, 난 이런 거 하면 부끄러워 죽겠어. 아니야, 우리는 그럼 우리- 마차님 독창으로. 우린 여러분들의 재롱둥입니다. 별짓 다 하겠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가 이렇다. 여론조사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새날 유튜브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실시간 보고 있는, 또는 나중에 녹화라도 보시는 분들의 한 30-40%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셨을 때 정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생각합니다. 사기 죽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아무리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해도 국민들은 속지 않을 만큼 수준이 올라가 있는 데다가 여기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윤석열이 잘했다면 훨씬 더 많은 우리한테 불리한 여론이 나왔을 거예요. 윤석열은 못하는데 못하는 걸 가리려고 정치보복 수사안에 같은 프레임 속에 윤석열이 갇혀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다고 보시면 맞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방송 보셨어요? 근데 구독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싸가지 없는 방송도 없죠. 자, 감사합니다. 자, 그 사이에 슈퍼챗, 멤버십, 구독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날 가족이십니다.